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뱃살은 자꾸 늘고 혈당은 걱정되고 몸은 항상 무겁고 피곤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예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 단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 뱃살은 쭉 빠지고 혈당은 꽉 잡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소금물이 우리 몸에 선사하는 기적 같은 효능과 올바른 황금 비율, 그리고 건강 습관까지 제가 오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젊을 때 탱탱하고 활기 넘쳤던 몸을 기억합니다. 피부를 살짝 눌러도 금방 되돌아오고 밤샘을 해도 다음날 거뜬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포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마치 싱싱한 채소가 시들어가듯 말이에요. 이렇게 굳어버린 세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몸속 노폐물은 쌓여만 갑니다. 이것이 바로 뱃살이 늘고 혈당이 오르며 몸이 무거워지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는 마치 작은 주방 환풍기와 같아요. 환풍기가 녹슬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름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해진 세포는 필요한 영양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에 해로운 노폐물은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당분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도 몸이 무겁고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바로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세포막 유동성 저하 또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포는 이렇게 딱딱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미네랄 불균형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꽉 잠겨있던 수도꼭지가 서서히 풀려 물이 새어나가듯 우리 몸의 미네랄도 그렇게 고갈되어 가는 것이죠. 혹시 운동 후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고 몸이 무거웠던 경험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으로는 세포가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갈증이 가시지 않아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져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결과이고요. 이럴 때 이온 음료나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거나 입맛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는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했던 세포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며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온 음료는 당분 폭탄이고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투성이죠.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미네랄을 공급하는 방법이 바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놀라운 5가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첫 번째 변화, 일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피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딱딱해져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지만 정작 세포는 굶주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에 남은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인슐린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는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바로 뱃살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당분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뱃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연료는 혈액에 넘쳐나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나 다름없죠.
그러니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력 넘치는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68세 여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안일을 시작하면 금방 숨이 차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이 드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속상했던 건 뱃살이었죠. 식사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였고 치마 허리춤은 점점 더 조여와 한숨만 나왔다고 해요. 자신이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책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님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몰랐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뱃살이 줄어든 것은 단순히 체중이 빠진 것이 아니라 밤새 세포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결과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 더 많이 활동하고 지방을 태우는 선순환이 생긴 거죠.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완화되는 거예요.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의미입니다.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혈액은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 하는데 이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나고 물을 자주 찾으며 밤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즉, 혈당이 높고 당뇨가 있다는 것은 몸이 이미 당을 감당하지 못해 비상조치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액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고 당뇨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혈액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소변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뱃살이 빠지는 원리와 혈당이 낮아지는 원리는 결국 같습니다.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혈액과 지방에 남아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변화는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전날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단단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바깥 공간에 고여 있게 돼요.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팎과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세포가 딱딱해지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주변에 고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붓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하여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 주므로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죠.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니 피부는 촉촉해집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생기가 돌아오듯이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은 피부 세포들이 탱탱하고 윤기 있게 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붓기는 빠지고 세포는 촉촉함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며칠만 꾸준히 해도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덜 붓는 것을 느끼게 되고 화장도 훨씬 잘 먹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손과 발,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신 6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혹시 큰 병일까 걱정되어 갑상선 호르몬 검사까지 받아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죠. 남편은 호빵맨 같다고 농담처럼 놀렸지만 본인은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아침 약속도 잘 잡지 않게 되셨다고 해요. 심지어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부어거릴 때마다 아픈 날도 있었다고 하네요. 야식도 끊고 저녁에 짠 음식도 안 먹는데 붓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내 몸이 왜 이렇게 된 걸까 매일 고민이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덜 부어 보였고 눈꺼풀도 한결 가벼워진 것을 스스로 느끼셨다고 해요. 2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표정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커 보이고 무겁게 부어서 늘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심지어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주변에서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눌려 아팠던 붓기도 많이 줄어들어서 산책이나 외출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네요. 요즘 여사님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만성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리는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흐르거나 목이 칼칼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심지어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낫고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만성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과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이 섞여가는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내는데 오히려 주변의 정상 혈관과 세포들까지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생기는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마치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인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거죠.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소금물에 있는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원인 모를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들은 소금물 섭취와 함께 빨리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분 중 76세 아버님은 예전부터 원인 모를 비염을 달고 사셨어요.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멈추지 않고 감기라도 걸리면 몇 주씩 기침과 콧물에 시달리셨죠? 코를 너무 많이 푸셔서 코가 헐어버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콧물도 훨씬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신 거예요. 게다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걱정하셨는데 요즘은 회복도 빨라져서 굉장히 만족하며 지내고 계신답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변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2가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첫째는 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에서는 적절한 양의 수분을 흡수해야 변이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소금물은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우선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하여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것이죠.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장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장 안에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 조직에서 물이 이동해 들어오고 이 물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해주는 거죠.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에 가던 74세. 어머님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3일차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변비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각종 변비약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장 기능이 점점 개선되는 것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소금물이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전부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조금 길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아침 소금물은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랑해진 세포는 다시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줄고 만성 염증이 사라지며 변비까지 해결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까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정제소금,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얗고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소금은 미네랄이 거의 빠져 있어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소금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세포 건강을 살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종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김치나 젓갈 담글 때 쓰는 하얗고 뽀얀 정제염은 사실 99% 순수 나트륨이에요.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이죠. 물론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진 좋은 상품이죠.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 한 꼬집으로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마치 백미와 현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미는 맛있고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지만 영양소는 대부분 도정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정제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천일염은 어떨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것으로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약 85%이고 미네랄 함량은 약 1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이 도는 것이 자연스럽죠. 또 요즘 소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소금 중에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도 해요. 마트에서 1kg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꼬집씩 사용해도 1년은 거뜬히 쓸 수 있으니 경제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금물 섭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비싼 죽염이나 핑크솔트 용소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욱 농축됩니다. 알칼리성도 높아져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확실히 좋은 소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죽염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대나무를 자르고 그 안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다음 소나무 장작으로 800도에서 1000도까지 온도를 올려 구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9번까지 반복해서 만들죠. 그러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여기에 4가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철분이 많아서 그 특유의 아름다운 핑크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소금이 특별한 이유는 약 2억 5천만 년 전 바다였던 곳이 땅속 깊이 묻혔다가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을 거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속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고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섭취해야 해요. 가격 부담이 적은 천일염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금물 섭취에는 황금 비율과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짜게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0.3%에서 0.5% 농도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말해 물 한 컵에 소금 13티스푼 정도를 넣어 마시면 됩니다. 처음 섭취하는 경우에는 낮은 농도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0.9%의 생리식염수 농도는 극심한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적합하며 다이어트나 일반적인 건강 목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섭취 시기는 아침 공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밤새 탈수된 몸과 위장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아침에만 1회 섭취하고 몸이 적응되면 하루 23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 소금물 섭취와 함께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국물 음식을 즐겨 먹거나 음식을 짜게 먹는 분들은 이미 충분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소금물을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물을 만병통치약처럼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적절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나트륨 과다로 인한 부종, 두통, 속 울렁거림, 일시적인 혈압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세요. 이처럼 소금물은 우리의 몸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젊고 활기찬 몸을 되찾아 보세요. 감사합니다.